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 흐름이 좋아요, 오늘. 네. 그 조선주도 아까 제가 리파워 이후 말씀드렸잖아요. LNG거든요. 근데 LNG는 뭐죠? 배로 실어서 날라야 돼요. 왜? 그 육지 대 육지로 연결하는 거는 파이프라인이라 그래야죠. PNG라 그래요. 그건 이제 가스 파이프를 이용해 가지고 러시아에서 독일까지 그냥 바로 연결해 버리잖아요. 너무 좋죠. 너무 싸잖아요, 사실은.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독일 입장에서 끊어버린 거고, 줄여버린 거고, 러시아도 협박하는 거죠. 야, 너네한테 안 줄 거야. 그래서 이게 가스 공급량을 100이면 지금 20밖에 안 줘요. 그래서 지금 독일도 지금 약간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러시아에서 의존도를 낮춰야 되니까 어디로 지금 눈을 돌립니까? 미국에서 배로 받아요. 실제 미국에서 배로 받는 양이 러시아에서 가스로 받는 것보다 좀 더 많아졌대요. 유럽 같은 경우. 바뀌었어요. 근데 독일이 제일 문제가 터미널이 없어요. 이 LNG를 받고 싶어도요. 뭐 터미널이 있어요. 받는데 그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짓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FSRU라 그래가지고 LNG 선박을 개조해요. 개조하면은 이게 그 LNG는 액화 상태잖아요. 액체잖아요. 기체로 바꿔야 돼요. 그 기체로 바꿔주는 선박이 FSRU라고 하더라고요. 요거를 이제 불이 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목적은 LNG를 이제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주가 가는 이유는 실적은 다 적자거든요. 근데 조선주를 볼 때는 실적을 볼 게 아니라 수주를 봐야죠. 그러니까 LNG선 수주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내년부터 선박 규제가 좀 심해져요. 뭐냐면 친환경 등급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배를 이제 선주들이 배를 운항을 할 거 아니에요. 꾸리는데 거기서 이제 탄소 배출이 많으면 페널티를 줘요. 이 단체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배를 천천히 몰고 가든가, 아니면 어떤 선박 같은 거 2등급인가요? 제일 A, B, C, D 2등급으로 나누는데 2등급을 받은 그 선주는 운항을 못 해요. 페널티가 강력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배를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선박을 제일 잘 만드는 뭐 당연히 나라가 한국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죠. Q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에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주들의 주가 흐름이 지금 그걸 좀 선반영해가지고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향후 2024년, 25년까지 선박 수주가 계속 좀 좋을 걸로 많이들 예상을 하더라고요. 또 교체 수요가 워낙 많아요. 20년 전에 만들었던 배들이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꿀 때 또 친환경 선박으로 많이 바꾸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사실 스토리라서 그렇죠. 가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냥 예측만 하는 거지, 뭐 그렇게 무조건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오늘 주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 이런 배경 때문에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조선주에 대해서는 이 좀 중장기적으로 괜찮게 보는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이런 게 반영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싸진 않아요. PBR 기준으로 예전 과거보다는 좀 비싸요. 그래서 전 조선주는 지금 투자하시는 건 좀 반대를 하고 싶고, 항상 내가 수익을 내려면 장기 사이클에서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트레이딩 한다면 오늘 들어가서 뭐 단타하시면 되는데, 길게 보시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레벨이 좀 쌀 때, 우리 삼성전자도 예전에 한참 좋을 때 기억나시잖아요. 그때 PBR 막 2배 갔다 3배, 2배 넘었다가 좋은 얘기 나왔는데 결국 뭐 업황은 안 좋아졌지만 1.1배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주도 PBR 기준으로는 좀 약간 싸진 않기 때문에 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지금 좋은 뉴스에 산다기보다는 좀 충분한 조정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자. 그리고 저는 항상 그런 기다리면 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V자 상승장이 아니잖아요. 뭐 강세장은 아니기 때문에 조선업종에 대해서도 일단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는 하시되,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지금보다는 좀 기다려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분들 가지고 있는 뭐 종목들이나 네, 고민들 있으시면은 네, 올려주시면 네, 시간 되는 데까지 최대한 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선주 우리 잠깐 살펴봤지만 그 지금 이제 요 반등장, 이 반등장에서 그래도 이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어떤 주식이 됐든 추가적으로 매수할 만한 위치라고 보세요. 지금은 일단 좀 지켜보고 좀 뭐라 그럴까, 하락할 때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수는 지금 오르고 막 내리고 하는데 지수가 내려가도 올라가는 기업도 있을 거고 뭐 내려가도 그러니까 올라가도 내려가는 기업이 있을 텐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섹터가 좀 좋은지를 먼저 좀 추려 놓으세요. 그러니까 수요가 성장하는 섹터 이런 거랑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너무 안 좋았던 섹터들도 있어요. 정말 막 물류비 올라가고 금리 올라서 피해받았던 업종. 그 기업들은 대세 상승은 어렵지만 지금 금리가 꺾이잖아요. 그리고 물류비 꺾이거든요. 그러면 가을에는 한번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할 거랑 내가 구조적으로 좋아지니까 이걸 장기 투자할 거랑을 좀 구분을 먼저 해놓으시고 그리고 그 기업들을 투자하실 때 당연히 아까 제가 조선주도 좋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사지 말자고 한 게 싸게 사야 돼요. 싸게 사야 내가 편하게 이길 수가 있지 아무리 좋은 내용이면 뭐합니까? 비싸게 사는 순간 이게 밀렸을 때 대응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수익을 크게 내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수요 성장 산업이 좀 하락을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건 좀 빠지잖아요. 네. 근데 내가 내년에 이걸 좋게 봐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사는 거죠. 예를 들면. 근데 조선주는 내가 좋게 봤는데 오늘 막 급등해요. 참는 거죠. 그냥 기다렸다가 이건 내려올 때까지 내가 가격 정해서 나중에 사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수를 보지 마시고 업종이 좀 빠지면 좀 담으시고 올라가는 흐름에선 좀 지켜보시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좀 맞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아직도 안 움직이는 업종들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다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랐으니까 사지 맙시다. 내려가니까 또 삽시다. 이거보다도 지수는 좀 묶은 상태에서 업종별로 오르고 내리고를 좀 이용하셔가지고 좀 공략을 해보시고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느 업종을 미리 이게 세팅은 다 해놓으셔야 돼요. 어느 걸 할까? 네, 요거를 한 다음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지. 아, 이 업종 빠지네, 그냥 사볼까? 이런 거보다는 미리미리 좀 대응책을 마련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주식시장을 전망한 트렌드 요약집이 신규 발간되었습니다. 투고 시대 투자도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2022년 상반기 시장 리뷰부터 하반기 투자 전략까지 꼭 필요한 내용만 담아두었으니 모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신규 발간된 2022 하반기 주식 트렌드 요약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요약집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신 신규 고객님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계좌 개설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이베스트온 앱을 설치하신 후 비대면 계좌 개설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개설 시 개설점은 반드시 다이렉트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다음 이벤트명을 입력하시면 이벤트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벤트 신청 고객님께는 요약집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 시 바로 사용 가능한 주식 상품권 5,000원도 입금해 드리니 참여하셔서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투고 시대 투자도 변화가 필요하다. 2022 하반기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할지 주식 트렌드 요약집에서 확인해 보세요. 지금 이수페타시스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요. 임루시님. 이수페타시스요? 네. 잠깐만요. 이것도 참 불과 한 2, 3주 전에는 정말 괜찮은 주식으로 막 부각이 되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조용해졌어요. 네. 요게 그 PCB 업체거든요. 근데 오늘 심택이 급등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DDR5 관련해가지고. 근데 이 패키지 기판 관련주들이 실적이 이제 되게 좋아지면서 이렇게 주가가 우상향했다가 6월에 다 망가졌죠. 6월에는 뭐 이쪽 업종만 빠진 게 아니라 다 빠졌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고 뭐가 나왔나요? 제가 아까 뉴스는 못 봤는데 오늘 아직 나온 건 없는데 아마 동종 업종이 오늘 좀 강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지난주 금요일 날 심택이 실적 발표했거든요. 근데 오늘 한 5% 정도 올랐고 그래서 패키지 기판 쪽으로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순환매가 도는 것 같고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도 아마 실적이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고요. 이 회사가 주력으로 하는 건 이제 통신용 이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고다층 기판이라고 있어요. 그 이제 용어가 MLB라고 하는데 그 기판이
사실 이제 지난 몇 년간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이수페타시스도 실적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경쟁사들이 이게 돈이 안 되니까 철수해 버렸어요. 철수하고 나니까 이제 남은 거는 몇 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가 수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도 이제 5G 투자 앞으로 많이 하겠죠. 그럼 통신 장비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수페타시스는 좀 계속해서 좋은 그림이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충분히 쉬었고 주가도 그런 이유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아서 좀 보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잠깐만요, 좀 밸류에이션은 못 봤는데 PER이나 PBR로 한번 볼까요? 지금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PER이 한 6배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상 실적 기준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 정도 실적인데 PER 6배면 뭐 주가는 저평가됐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지금 보유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뭐 실적 발표 봤으니까 알겠지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좋잖아요, 실적이. 네네. 실적이 좀 좋다는 얘기는 그 관련된 소부장들도 다 좋은 거 아닐까요? 좋은데, 아니 그래서 실제로 반도체 장비나 소부장 발표 몇 개 된 것들이 있는데 다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3, 4분기에 다 꺾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안 가는 거지. 지금은 사실 다 좋습니다. 지금 2분기까지. 근데 지금 시장 참가자들은 2분기를 보는 게 아니라 3, 4분기도 좋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안 보이면 지금은 약간 흘러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장비 회사들은 3, 4분기가 되게 안 좋을 수도 있는 게, 장비가 이게 왜냐면 공급이 제대로 안 되나 봐요. 부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2분기까지는 좀 버텼는데 3, 4분기에는 좀 실적이 좀 미스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적 좋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 장비는 실적이 안 좋아도 내년을 이제 보고 투자하는 거니까 하반기에 실적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이익 추정치나 실적이 둔화되는 과정에서 바닥을 찍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쿠모님, 솔루스 첨단 소재 평단 49,300원인데 물타기해도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이게 급락한 이유가요. 유럽에 공장이 있어요. 그 동박 공장 2차 전지. 근데 그게 악재였던 게 옛날에 호재인데요. 왜 악재냐면 지금 유럽이 전기차가 지금 안 팔려요. 출하량이. 왜냐면 유럽이 지금 전기 요금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소비를 줄이거든요. 그래서 유럽 시장이 좀 역성장을 했어요. 또 거기다가 전기차 생산이 예전보다 줄어든 이유가, 아니 이것도 전기가 있어야 만들 거 아니에요. 지금 천연가스 문제 때문에 독일도 전기요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만들고 싶어도요, 비용 부담이 좀 생겨요. 그렇게 되면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유럽 쪽의 전기차에도 납품을 할 텐데 공장이 거기 있으니까 당연히 생산량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출 증가 좀 부담감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솔루스 첨단 소재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유럽의 그 에너지 문제 때문에 발생한 거고,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솔루스 첨단 소재 자체적으로도요, 동박을 만들 때 전기가 엄청 많이 들어간대요. 그럼 거기에 유럽 전기요금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 어닝 쇼크의 영향 중에 하나가 유럽의 전기요금 때문이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본격적인 상승을 하긴 좀 어렵고, 이게 제대로 좋아지려면 유럽의 가스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시간 걸린다. 다만 언젠간 정상화돼요. 그리고 기술력이 있고 유럽에서 먼저 또 뛰어들었던 업체고 증설도 잘하고 있고, 그래서 시간 문제다.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을 본다면 저는 여기서 도망갈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3, 4분기에 전기요금이라든가 유럽의 리스크가 완화되지 않으면 주가는 더 횡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박스권 구간을 좀 감안을 하시고 좀 버티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자공시 잠깐 아까 봤는데 이게 최대 주주가 지분을 좀 장내 매수했던가 한번 제가 잠깐 봤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스카이레이크라고, 이게 진대재 장관 아시죠? 옛날에 거기 펀드예요. 근데 이번에 비중이 좀 여기 보시면 직전 보고서가 53.16%였는데 이번에 53.27%로 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펀드에서 여기 진대재 장관이죠, 전 장관이 좀 매수를 좀 더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장내 매수로 써 있죠. 7월 28일 날 3만 주 샀고요. 여기 나와 있죠. 7월 28일 날 또 6,100주, 또 7월 29일 날 1,600주를 이렇게 단가 나와 있습니다. 다 4만 원 밑에서 39,000원대.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지금 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갖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은 걱정보다는
언제 좋아지는지 좀 한번 기다리면서 좀 차분히 대응하자. 그래서 보유 관점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휴스틸 이야기도 좀 나왔네요. 휴스틸이요. 네. 휴스틸이 그 관관업체입니다. 네, 아까 그 관관업체. 관관업체인데 그래서 이 회사도 지금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파이프라인 쪽이 파이프가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법안이 통과가 되면 수요가 늘어나고 유럽 쪽도 지금 LNG 해야 되기 때문에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가 좀 움직이는데 다만 이 기업도 올해 상반기에 그 전쟁 테마로 한번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이런 부분들은 좀 선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휴스틸은 좀 저는 짧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여기 보시면요. 옛날에 주가가 여기 얼마였죠? 800원이었나요? 800원에서 지금 5,400원이니까 한 7배 올랐죠. 이미 시세가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휴스틸 같은 경우는 좀 올라올 때 좀 트레이딩 하자. 그러니까 좋은 점들이 좀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장기보다는 좀 사고 파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네, 잠시만요. LNF가 오늘 반등을 하는데 이때 예. 비중을 좀 줄일까요? LNF도 이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좀 내년, 내후년까지 좀 더 길게 보고 싶다. 왜냐면 우리나라 2차 전지 양극재가 워낙 좋잖아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횡보할 거예요. 이미 시세가 너무 한 10배 이상 났잖아요.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이걸 뚫고 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선택을 하세요. 좀 단기적인 시각으로 대응하시고 싶으시면 오를 때 비중 줄이는 게 맞고, 아니다, 나는 어차피 장기다, 여유도 있고 내년까지 보겠다. 왜냐면 성장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길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회사에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리스크 요인, 뭐 실적이 안 좋아지거나 경쟁력이 훼손되는 그런 게 나오면 그땐 팔아야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보유는 하시고, 다만 워낙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몇 달은 옆으로 갈 것 같아요. 그냥. 그때도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아직은 V자 반등 어렵고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올라간다. 이 박스권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을까지는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 양극재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오르면 좀 줄이시고 또 내리면 좀 비중 늘려가시고, 다만 장기 관점에서는 굳이 매매하지 말고 그냥 계속 들고 가자. 이렇게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 뭐 BTS 병역 면제 관련해 가지고 막 이야기들을 하셔가지고 뭔가 하고 나왔어요? 뉴스를 봤더니 그러니까 이제 성일쪽 국회의원이 국방장관한테 이제 BTS 병역 면제 해주면 안 되냐, 연예 쪽에 좀 제2, 제3의 BTS 같은 그 친구들을 혜택을 좀 주자 얘기했는데 부정적이다. 이런 결론은 쉽지 않다고. 네. 근데 사실 지금 BTS 멤버들도 이제 단체 활동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도 좀 군대 가는 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올해 이제 가장 맏형이죠. 그 진이라는 친구가 올해 이제 병역 연기가 안 되거나 면제 안 되면 올해 말에 가야 되거든요. 이제 규정상. 그래서 아마 BTS 군대는 가는 쪽으로 생각하시고 하이브 주가를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근데 요즘에 주가 올라가는 건요, BTS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 이번에 뉴진스라는 신인 그룹이 나왔는데 이게 걸그룹 그냥 기록을 세우고 있나 봐요. 예약 지금 판매에서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는데 다음 주에 이 앨범 나온대요. 근데 이거는 또 이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아시죠? 재료 노출되면 또 그렇죠. 약간 빠질 수 있으니까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소문에 져서 뉴스에 팔아라. 그거는 꼭 한번 염두에 두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그냥 군에 오고 대신 군에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 두고 해외 공연 일정이 있으면 그냥 얼마든지 출국해서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은 배려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있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게 되게 알죠? 이거 애매하네. 꼬이는 거. 이게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봐야 되겠다. 이거거든. 일단 군대 오란 얘기네요. 군대 와서 그렇지. 생각하자고. 그러니까 일단은 좀 부정적이다. 그런 거 이렇게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이해를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군대 입성 미리 축하합니다. 네, 김혜수다님. 남해화학, 네, 신철이님, 남해화학. 13,700원에. 이게 남해화학이 비료 관련주인데 올해
세계 최대 비료 수출 국가가 러시아잖아요. 러시아 전쟁 최대 수혜주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던 거거든요. 근데 러시아 전쟁이 끝난 건 아닌데 비료 수출도 지금 다시 재개된 것 같고 거기다가 비료 가격이 요즘에요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빠져버린 건데 근데 비료를 만드는 원료가요 석탄하고 천연가스입니다. 근데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오르고 내려가면 내려가는데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남해화학 주가를 결정하는 건 결국 이 3, 4분기에 있을 그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고 그래서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고 쉽게 끝나지 않는다면은 비료 업체들 또 한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요 전쟁이 끝난다 그러면 주가는 다시 급나가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남해화학 주식을 예측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알 수가 없고 다만 여기서 전쟁 이슈로 한번 그러니까 한번 큰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좀 당분간 주가는 좀 부진하다.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때까지는 그냥 옆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좀 저도 예측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남해학도 이 농협 계열이잖아요. 돈도 잘 벌고 우량한 기업은 맞아요. 근데 비료 관련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될 때까지는 주가 부진은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잘 참고하시고요. 네, 굿모닝님, 네, 아까 말씀하셨던 종목, 신청하신 종목은 이제 지금 올라서 취소하신다고. 네. 네. 그러게요. 이게 참 갑자기 급등하는 주식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 K-팝 ETF가 뭐 지난주에 그 오픈이 됐어요? 상장이 됐나요? 네, 뭐 상장된 걸로 아는데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네요. 네. K-팝? K-팝이라고. 이름이 잠깐만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종목들이 얼마의 비중으로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엔터주들의 움직임이 좀 더 기대가 되냐 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원래 이쪽 그 K-팝이 작년에요. 혹시 기억하시죠? 뭐 메타버스 ETF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메타버스 ETF 주요 상위 그쪽에 그 뭐가 있었냐면 하이브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엔 좀 제대로 나온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게 K-팝 ETF 요게 이름이 맞나요? 잠깐만요. 저도 지금 이름을 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미국 출시 K-팝 ETF 요건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게 이름 제가 이 약자를 잘 몰라가지고 네. 예. 지금 뭐 에코프로비엠도 한 6%대 상승을 하고 있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요? 질문하셨는데 보니까 별거는 없는데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네요. 뭐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SKI 테크놀로지 한번 좀 봐주시죠. SKI 테크놀로지요? SKI 테크놀로지도 아까 솔로스 첨단 소재랑 비슷합니다. 실적이 안 좋고요. 유럽 때문에 유럽 비중이 좀 높아요. 그래서 실적이 되게 안 좋았고 적자 났고 하반기엔 좀 좋아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 가지고 인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더 나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솔루스 첨단 소재랑 좀 비슷한 의견 드리겠고 또 뭐 주요 사모펀드에서 비중도 많이 줄여버려가지고 블록딜해가지고 주가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더 나쁠 건 없고요. 유럽만 좀 회복되면 주가는 또 회복되겠죠. 그리고 SK온이 지금 워낙 투자를 또 많이 하거든요. 거기 분리막 같은 거 많이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다만 실적에 대한 이 리스크 이거를 언제 해소할 수 있을지 그게 가시성이 아직은 없다 보니까 주가 부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의 실적이 좀 좋아지는 게 3분기가 될지 4분기가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을 이후를 좀 염두에 두시고 지금은 좀 버티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SK 바이오팜도 한번 마지막으로 좀 봐주세요. SK 바이오팜은 이제 뇌전증 치료제라 그래가지고 이제 신약 개발을 이미 해서 미국 같은데 이미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 다 아는 사실이고 그리고 신약 개발도 하는데 신약 개발의 성과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게 뭐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은 실적을 기다리는 구간 같아요. 그러니까 SK 바이오팜이 그동안 재작년에 상장하고 나서는 너무 좋았는데 그 상장 이후로는 모멘텀도 별로 없는 상태고 주가 또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롭지가 못하다 보니까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총이 한 6조 정도 되거든요. 6조 정도 되는 회사인데 지금 적자나고 있어요. 실적이. 그러니까 돈을 좀 못 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돈을 벌 수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신약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또 올라가요. 뭐 9만 원, 10만 원까지는 또 올라갈 텐데 그런 게 없다면 그냥 옆으로 늘어지는 이런 흐름. 그래서 바이오는 어차피 모멘텀이라서 모멘텀이 생길 때까지는 좀 인내를 하시면 좋겠고, 이 회사가 만드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굉장히 지금 잘 되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또 뇌전증 치료제도 미국 FDA 승인받기가 너무 어려운데 미국에서도 승인을 받고 판매도 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방은 굉장히 단단하다. 다만 상방에 열릴 수 있는 뭔가 지금 재료가 아직은 좀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옆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 바이오 기업들은요 주로 ETF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섹터 전체가 좀 좋을 때 좀 같이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바이오주들이 한번 좀 움직여 줘야 되는데 아직 뭐 그런 구간이 아니다 보니까 수급적으로도 좀 답답한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답답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뭐 보유하신다면 인내심이 필요한 구간이다 라고 밖에는 좀 말씀 못 드리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